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비트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11 To Null Identities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To Null Identities는 무슨 뜻이냐면은 Null Identity가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ull Identity는 뭐냐면은 일단 Identity는 항등식이란 뜻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근데 이제 null이라고 하면은 0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 0이다. 그러니까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같으면은 항상 같으면 이제 그게 아이덴티티인데 이게 이제 한쪽은 0이니까 null identit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dentity 1 그다음에 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목이 to null identity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덴티티 특징을 보면은 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두 개 쓰였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 쓰였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또 눈여겨보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컬 오브 벡터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벡터란 뜻이죠, 요 값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그레디언트니까 벡터가 맞음을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그럼 스칼라고요.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니까 이거 스칼라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이거 지금 다이버전스니까 이게 이제 벡터죠. 벡터의 컬이니까 이거 벡터 맞고요. 일단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이유를 보기 전에 얘를 이제 읽으면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은 일단 이게 컬이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컬이냐면은 컬 오브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he curl of the gradient of 스칼라.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스칼라 임의의 이런 스칼라의 그레디언트의 컬은 항상 0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덴티티고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쓰였냐면은 이제 요 식이 2-145가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 이 그레디언트랑 그 다음에 컬식을 직접 대입을 하면은 0이 나오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럴 텐데 항등식이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간단한 카르테시안 콜디네이트 대입하면은 0이 나올 텐데 이거를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 컬이나 그레디언트나 다이버전스나 어떤 이제 이런 기호가 들어간 어떤 식 말고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 필드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방향과 그다음에 그 증가율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컬은 여러분 바로 전 단어에서 했었죠. 컬은 단위 면적당 서큘레이션이 가장 크게 되는 방향과 그 단위 면적당 서큘레이션이죠. 일단은 이 컬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회전하는 모양의 벡터들이 존재를 해야지 컬이 0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이런 스칼라의 그레디언트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크기랑 방향이라고 했죠. 근데 일단 방향만 고려해보면은 지금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생겼다. 어떤 스칼라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점에서 그 스칼라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에요. 이런 방향. 이 방향. 여기서는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을 따라서 가면은 스칼라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스칼라 값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오면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면은 증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증가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다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증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컬이 0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책 같은 데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스토커스 서름을 한번 써보면은 이게 컬이니까 여기다 스토커스 서름 쓰면은 이게 이제 라인 인테그랄로 바뀌죠. 클로스드 컨트롤, 클로스드 패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여기서 요거 보시면 뭐죠, 이거? 이게 DV죠. 이게 DV잖아요, 맞죠? 2-88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향과 크기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DL 벡터 곱해주면은 이제 그 방향으로의 증가량 스칼라가 나오죠. 그래서 DV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은 그러니까 이건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 DV 변화값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이제 안 바뀌겠죠. 그 값은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0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랑 뭔가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식이 요식이고 요식이
요 식인데 이게 이제 0이니까 이것도 항상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적에 대해서도 다 0이 나오니까 결국엔 얘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다시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은 converse statement of identity 1 can be made as follows. If a vector field is curve-free, then it can be expressed as the gradient of a scalar field.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여기 있는 단원의 모든 내용들은 다 앞으로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다시 살펴보면은 만약에 어떤 벡터 필드가 컬프리 그러니까 컬을 했을 때 0이 나와요. 어떤 벡터 필드를 컬했더니 0이 나와요. 그러면 그 벡터 필드는 then it can be 그 벡터 필드는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내질 수 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지금 이거 전기장이거든요. 전기장 Electric Field Intensity 전기장 색이 전기장 색인데 얘는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해요. 근데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그 자기장이 변하지 않을 때는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전기장을 어떤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해요. 물론 이제 그냥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는 어차피 방향이나 뭐 부호 차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실제로 있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아셔야 될. 그래서 이런 스칼라 필드가 있는데 이제 요거 이름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전압, 전위 그거예요. 전위 Electric Potential. 그래서 뭐 이거 나중에 나올 텐데 또 나중 되면은 전에 했죠? 이러고 설명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식이 아니라 Electric Field Intensity. 네, 그게 이제 요거고요. 벡터고요. 그다음에 이 V가 Electric Potential. 그게 전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 단위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단위 볼트예요, 볼트. 얘랑 똑같이 생긴 볼트. 그다음 얘는 이제 한국말로 전기장 세기. 그래서 벡터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네. 얘는 이제 스칼라고 전위, 엘렉트릭 포텐셜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나중에 또 나오면은 그때 이제 보면 되니까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여기 나와 있죠.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이고 그 다음에 V는 엘렉트릭 포텐셜인데 엘렉트릭 스칼라 포텐셜이에요. 왜냐면 스칼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식이 근데 언제 성립하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변하지 않을 때, 즉 엘렉트로스태틱스 상황에서 정전기, 여기서 이게 이제 정이란 뜻이죠. 멈춰있는. 그래서 정전기 학에서 성립하는 관계고요. 네, 바로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에서 컬프리 벡터를 컨저베이티브 필드라고 한다고 했었죠. 컬프리 벡터 필드를. 그래서 방금 이제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일루테이셔널 혹은 컨저베이티브 벡터 필드는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다. 항상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아이덴티티. 지금 요거는 얘를 한번 읽어보면은 일단 다이버전스죠. 근데 뭐에 대한 다이버전스냐면 다이버전스 오브 컬 오브 벡터 필드죠. 그래서 the divergence of the curl of any vector field is identically zero. 이것도 카르테시안 콜리네이츠 써서 이제 대입하면은 성립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 대입해서 해도 성립하겠죠. 카르테시안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도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한번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0이 안 나오는 게 가능할지. 일단은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 값이 0이 아니라 어떤 플러스, 예를 들어 플러스 값이려면은 그러려면은 어떤 이런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했을 때 net outward 플럭스가 0보다 큰 상황이 돼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처럼 이런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어떤 벡터의 그 컬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지금 컬이 요 방향이 뭐죠? 컬이 의미하는 방향이 서큘레이션이 맥시멈이 되는 방향이죠. 한마디로 얘가 이렇게 이제 유한한 값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가졌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오른손 법칙을 썼을 때 주변에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보면은 뭔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어떤 A라는 벡터 필드가 이렇게 겹쳐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이 X자랑 동그라미가 이제 겹쳐지는 상황이 말이 안 되죠. 들어가면서 나온다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려면 뭐 약간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은 뭔가 가능한데 방금처럼 그런 겹쳐지는 상황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식적으로 좀 더 한번 봐볼까요? 일단 얘는 이제 다이버전스 형태니까 다이버전스 서브럼을 한번 써보면은 다이버전스 서브럼 써보면은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에다가 부피 적분 한 개, 이제 그 부피를 바운드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면적 적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 벡터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이버전스 서브럼 할 때 이제 이거 다이버전스 서브럼 여기다 써버리면은 다이버전스 서브럼이 아니라 그 스토커스 서브럼 여기다 써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스토커스 서브럼 바로 쓴 건 아닌데 앞에서 이제 스토커스 서브럼 그 스토커스 정리 나올 때 이렇게 닫힌면에 대해서 요 컬에다가 넓이 적분하면 0 나온다 그랬죠. 왜냐면은 지금 컨투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컨투어로 바뀔 텐데 닫힘면에 대해서는 지금 컨투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 나오는. 그래서 그걸 한번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닫힌 면에 대해서니까 이 면을 두 개로 쪼갭니다. 이게 어떻게 일단은 면적 벡터니까 닫힌 면을 두 개로 쪼개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이 뭐가 나오냐면은 원래 이제 이런 닫힌 면이었어요. 닫힌 면이었는데 반으로 쪼개가지고 S1이랑 S2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이런 컨투어들이 둘 다 생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DS 벡터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 컨투어의 방향이 이 서큘레이션 하는 방향이 이 C1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 N2, 이 DS2, 여기 S2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니까 C1이랑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같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서로 같은 경로긴 한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라인 태그를 해주면은 0이 나오겠죠? A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투어가 없기 때문에 0이 나온다 이 말이나 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컨투어를 두 개로 일부러 나눠가지고 각각 해줬을 때 근데 이제 각각이 반대니까 0이 나온다 이거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립을 하고요. 이제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A converse statement of identity 2 is as follows. If a vector is divergenceless, divergenceless는 divergence를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죠. divergence를 있으면은 then it can be expressed as the curl of another vector field.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필드를 다이버전스 했는데 0이 나오면은 그 벡터 필드 여기 들어있는 게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벡터 필드죠. 이런 벡터 필드는 어떤 벡터의 컬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게 이제 항상 0이 나오면은 얘는 어떤 벡터 A의 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6단원에 바로 나옵니다. 6단원에.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죠. 챕터 6에 나오는데 이 B는 magnetic flux density,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기장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데 정확한 이름은 이제 자석 밀도예요. 자석 밀도, 자기 선속 밀도. 근데 이제 자석 밀도가 요건 뭐냐면 이제 magnetic 벡터 포텐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엘렉트릭 스칼라 포텐셜처럼 어떤 포텐셜인데 벡터여가지고 이제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벡터니까 두꺼운 글씨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6단원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6단원 참 나중 일이니까 지금은 물론 기억하거나 뭐 아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6단원은 이 정도로 보시되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사실 정리하면은 몇 줄 안 되죠. 뭐 이렇게 굵은 글씨 하나로 이렇게 근데 이 말이 이 말이니까 요거 하나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좀 다르게 쓰인 표현법도 한번 보시고 벡터로 이제 어떤 벡터가 다이버전슬리스 컬프리거나 일로테이셔널이거나 컨저베이티브 하면은 이제 어떤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증명하는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이버전슬리스 하면은 어떤 다른 벡터의 컬로 쓸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2단원 마지막 그거거든요. 너무 기쁩니다. 이제 드디어 그 전자기학의 본격적인 그런 개념들을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굉장히 기쁘네요. 빨리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일단은 헬름홀츠 소울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앞에 다이버전스리스 필드가 솔레노이달하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아마 제가 이거를 그냥 안 설명하고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설명했었나? 이거 설명했었나요?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다이버전스리스 하면은 솔레노이달 하다고 하는데 그 다이버전스리스가 어떤 상황이죠? 어떤 벡터장이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플럭스를 계산해 보면은 들어가는 거랑 이제 나가는 거랑 개수가 같으니까 이제 이게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0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0이니까 다이버전스리스 하죠. 이런 어떤 뭐 A라는 벡터가 있으면요. 근데 이 솔레노이드를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솔레노이드 뭔지 아세요? 혹시 솔레노이드가 코일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촘촘하고 약간 어느 정도 기다랗게 이렇게 균일하게 감겨 있는 걸 솔레노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는데 약간 이런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끝에는 뭔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모습인데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퍼져 나가는 모습인데 이 내부는 뭔가 이렇게 일정합니다. 위치에 상관없이 여기서만 이렇게 퍼져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해요. 위치에 상관없이 가운데라고 더 센 게 아니고 가장자리라고 더 약한 게 아니고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이렇게 일정한 거를 얘가 일정하죠. 일정하면은 다이버전스리스 하죠. 그래서 이걸 솔레노이드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를 아직 6단에서 나오니까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솔레노이드 안에 자기장이 이렇게 일정하다는 거는 뭐 일반 물리학 이전에서는 안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솔레노이드 자체는 이제 본 적 있죠. 뭐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때요. 그래서 그렇게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솔레노이달이 어떤 뜻인지. 컬프리는 왜 일루테이셔널 이거는 좀 뭔가 당연해 보이죠. 컬 이게 회전해 가는 건데 컬프리 회전이 없는 필드는 회전하지 않는다. 뭔가 좀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벡터 필드를 솔레노이달이랑 그 다음에 일루테이셔널 여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솔레노이달한지 솔레노이달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일루테이셔널한지 일루테이셔널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4가지 경우. 그래서 솔레노이달이면서 동시에 일루테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했을 때 다이버전스가 0이고 컬 했을 때도 0이에요. 회전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벡터 필드는 뭐가 있냐면은 스태틱 엘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렉트릭 필드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엘렉트릭 필드인데 이제 뭐 이런 건 나중에 가면 다 나와요. 왜 이렇게 예시가 되는지.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태틱 엘렉트릭 필드 이게 이제 스태틱이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어떤 전기장이면은 컬 했을 때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찰지 프리 리전에서는 다이버전스 했을 때 0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엘렉트릭 필드긴 엘렉트릭 필드인데 스태틱한 상황과 그 다음에 찰지 프리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에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 찰지는 그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그게 이제 프리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레노이달한데 일루테이셔널하지 않다. 그러니까 회전은 있고 회전이 있으니까 이제 얘가 컬 했을 때 0이 아닌 거죠. 솔레노이달 한 거는 이제 다이버전스 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고요. 다이버전스는 0 나오고 그 다음에 컬 했을 때는 0이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current carrying conductor 주변에 magnetic field가 steady magnetic field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도선은 컨덕터가 맞죠. 근데 도선에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이제 current carrying 전류가 흐르는 컨덕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주변에 이제 이런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비가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얘는 지금 보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컬 했을 때 0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또 퍼지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하면은 0이 나옵니다. 실은 요거는 항상 그래요. 항상 얘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건 이제 항상 0이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거는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때 이제 이런 거 배웠었구나. 그때 예시로 들었던 게 그렇지. 이젠 이해가 가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굳이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가지고 안 보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 아실 필요 없다는 거.
그냥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뭐 기억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어디서 한번 들어보기라도 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경우 볼까요? 이번에는 일로테이셔널이지만 솔레노이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로테이셔널이면 이제 로테이션이 없다는 얘기니까 컬했을 때 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달 하지 않다는 얘기는 솔레노이달이 이제 다이버전스 리스인 거니까 다이버전스 리스가 아니다. 한마디로 다이버전스 하면 0이 아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하면은 0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일로테이셔널 하니까 컬했을 때 0이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요 A번에서 1번에서 이제 말했었죠. 찰지 풀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F가 아니라 이제 요 2일 때요. 찰지 풀이일 때 얘가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테릭일 때 얘가 이제 0이 나온다. 그러니까 스테릭 상황에선 여전히 이제 0인데 찰지 풀이가 아니라 찰지드 리전이면, 찰지가 있는 리전이면은 이제 여기 0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네, 그런 예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달 하지도 않고 일로테이션을 하지도 않다. 한마디로 회전하기도 하고 다이버전스도 존재한다. 네, 둘 다 0이 아닌 거다. 이제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요건 이제 일단 찰드 미디엄이면은 엘렉트릭 필드가 네, 이게 0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이제 타임 베리잉 매그네틱 필드, 매그네틱 필드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네, 이것도 0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엘렉트릭 필드 말하는 거예요. 엘렉트릭 필드가 F가 뭐 2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얘가 0도 아니고 이거 컬도 0도 아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찰지가 있으면 이제 이게 0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임베리 매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이것도 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거는 헬름홀츠 서울함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 여기 헬름홀츠 서울함이 나오는데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위에 줄 한번 읽어볼게요. The most general vector field then has both a non-zero divergence and a non-zero curl, and can be considered as sum of the solenoidal field and an illotational field. 이게 일단 무슨 말일까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벡터 필드는,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 필드인데 모든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다이버전스도 있을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컬도 있을 수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벡터 필드를 솔레노이달 필드랑 일로테이셔널 필드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솔레노이달 필드랑 일로테이셔널 필드를 생각해보면은, 일단 솔레노이달 필드면은 이게 이제 0이죠. 일로테이셔널 필드면은 이게 이제 0이고요. 근데 어떤 벡터를 이 A랑 B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벡터 C는 굉장한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 될 수 있는 애죠. 왜냐면은 이제 A는 다이버전스 리스고 한마디로 솔레노이달이고, B는 일로테이셔널 한마디로 컬 프리이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이제 C에다가 다이버전스랑 C에다가 컬을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C는 이제 A 플러스 B인데, 물론 A에다가 하면 0이 나오지만 B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B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0인지 아닌지는 이 B 벡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렸으니까, 이제 이런 C 벡터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논제로 다이버전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C 벡터에 이제 컬을 해주면은 이 B는 이제 0이 나오지만 A는 0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A랑 B의 합인 C 벡터는 다이버전스를 했을 때 0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컬 했을 때 0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A랑 B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리스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레노이달인 A랑 그 다음에 일로테이셔널인 B의 합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그 C 벡터는 뭐든지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유무에 따라서요. 이게 0인지 0이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 헬름홀츠 서그럼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이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if both its divergence and curl are specified everywhere, 그러니까 어떤 C 벡터가 있는데 이 C 벡터의 다이버전스랑 컬을 알면은 C 벡터를 알 수가 있다, 결정된다. 근데 이제 어떤 상수 차이로요, 상수 차이.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 C 벡터의 다이버전스랑 컬 값을 알아요. 이제 그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이 C 벡터가 이제 A 벡터랑 B 벡터의 합이라고 했는데 A 벡터는 다이버전스가 0이고 B 벡터는 컬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몇인지 알아요. 어떤 스칼라니까 이건 V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벡터니까 뭐 D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스칼라 장이고 이거는 벡터 장이에요. 어떤 공간에서 이제 값인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다 안다고 해볼게요. 이 스칼라 필드랑 벡터 필드를 다 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네 가지 식이 다 지금 B에 대해서는 B의 컬은 0인 걸 알고 B의 다이버전스는
네, V인 걸 알고, 그 다음에 A 벡터는 컬을 알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0인 걸 알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컬이랑 다이버전스를 다 아는 거니까 요 A랑 B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 컬이랑 다이버전스는 전부 다 뭐냐면은 파셜 데리베이티브죠. 어떤 공간상의 미분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미분 값을 안다는 얘기는 이거 적분하면은 원래 함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때 적분을 할 때 어떤 거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함수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모르는 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모르고 이거 제외하면 이제 나머지는 아니까 요 상수 차이만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 상수 차이가 이제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is determined 정해진다. within an additive constant. 그러니까 어떤 더해지는 상수를 오차로 두고 요거 차이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알 수가 있다. 네, 요걸 알면은 약간 요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말도 한번 읽어볼게요. In an unbounded region, we assume that both the divergence and the curl of a vector field vanishes at infinity.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하는데 unbounded region,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운드되지 않은 어떤 무한한 공간에서는 그 무한 원점에서 다이버전스랑 컬이 0이 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뭐 무한이 멀리 있으면은 다이버전스랑 컬 둘 다 0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무한은 말 그대로 무한이니까요. 그럼 가정한 다음에 근데 이제 if the vector field is confined within an region bounded by a surface,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필드를 어떤 surface로 바운드 한정시키면은 만약에 바운드드 된 리전에서 다이버전스랑 컬 바운딩 서페이스, 그 바운딩 하고 있는 그 서페이스의 벡터의 노멀 컴포넌트,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안다는 얘기죠. 다이버전스도 알고 그 벡터의 다이버전스도 알고 그 다음에 컬도 알고. 근데 이제 다이버전스랑 컬은 그 리전의 전체 범위에서고요, 바운드되어 있는 리전의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는 건 뭐냐면은 그 바운딩 서페이스, 그 서페이스에서의 노멀 컴포넌트, 벡터의 노멀 컴포넌트를 안다는 얘기죠. 그 세 개가 알면은 then it is determined, 정해진다. 벡터 필드는 정해진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제 리전이 이렇게 바운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운디드 리전이. 그리고 이제 무한 원점에서는, 이런 무한 원점에서는 컬이랑 다이버전스랑 둘 다 0이에요. 어떤 A 벡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벡터에 여기서 C라고 할게요. C라고 여기 뒀으니까 이거를 다 C라고 하겠습니다. 요 C 벡터의 다이버전스랑 컬을 아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다 아니까 이 C 벡터 그 에디티브 콘스탄트 차이로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근데 이제 바운디드 리전 안에서 다이버전스랑 컬을 다 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그 스파셜 데리베이티브인데 이 경계에서는 여기 있는 경계 바로 바깥에서 값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의 어떤 노멀 컴포넌트, 벡터의 노멀 컴포넌트를 이제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분값을 아는 거니까, 미분값을 아는 거니까 적분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 값을 안다는 얘기는 그 한마디로 그 적분 상수값을 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에디티브 콘스탄트를 안다는 얘기죠. 여기서 노멀 컴포넌트를 안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바운디드 리전 안에서는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C 벡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일단은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줄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상황에서 얘네를 알면은, 이거 두 개를 알면은 어차피 얘네 두 개를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C를 아는구나. 근데 이제 얘네가 스파셜 데리베이티브, 그러니까 공간상의 미분값이니까 그러면 미분한 결과를 알면 이제 적분하면 원래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적분 상수는 모르는 거니까 에디티브 콘스탄트만큼의 그런 차이 안에서 그 벡터 필드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바운드 리전만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뭐 어느 주의 요 값을 다 뭐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 인식 가능한 우주만 따져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런 값의 경계에서 이 서페이스에서 그 노멀 컴포넌트 오브 벡터를 알면은 그 에디티브 콘스탄트, 그 적분 상수를 알면은 이제 이런 데서는 다 이제 이런 값들, 한마디로 그 미분 값들을 다 아는 거니까 적분하면은 적분 상수도 알고 적분 값도 알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C 벡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때는 이 데리베이티브가 다 존재하고 유한해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고, 이런 벡터 펑션이 두 가지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단일 값이야겠죠. 싱글 밸류드. 그러니까 컨티너스 연속이고 파이널 유한해야지 뭐 적분해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아는 거니까 적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 헬레몰츠 서울럼은 요거는 뭐 전자기하학적인 내용보다도 더 이제 위에서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라 수학적인 걸 적용하면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관심사가 이제 전자기하학 적용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이버전스랑 그 다음에 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다이버전스는 뭐였냐면은 플로우 소스가 얼마큼 강한지 그 강도였거든요. 스트렝스 오브 플로우 소스였거든요. 그 다음에 컬은 볼텍스 소스의 강도였어요. 볼텍스 소스가 몇인지. 그래서 이제 어떤 플로우 소스랑 볼텍스 소스를 둘 다 알면은 이제 우리는 그 벡터 필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벡터 필드를 일로테이셔널이랑 솔레노이달 파트로 아까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C를 A 플러스 B. 여기서 이제 요 A가 이제 솔레노이달이고 B가 일로테이셔널이죠. 어떤 벡터 F를 일로테이셔널 파트랑 그 다음에 솔레노이달 파트 I랑 S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로테이셔널이니까 컬했을 땐 당연히 0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이버전스 했을 때 어떤 G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솔레노이달이면 다이버전스 하면 0 나오고, 그 다음에 컬했을 때는 어떤 값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안다고 하면은 요 F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F 다이버전스 하면 이제 이거 나오겠죠. 이거 여기다가 다이버전스 하면은 어차피 얘가 0 나오니까 얘한테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헬레몰츠 서울럼 다시 좀 쉽게 이해하면은 이제 요 G랑 G, 요 스몰 G, 이 스칼라 G랑 이 벡터 G를 알면은 F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지금 이제 이런 애들이 스파셜 데리베이티브, 공간상의 미분이기 때문에 적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적분은 어떤 그 경계면에서 값을 통해서 하면은 아까 그 바운드된 값을 여기서 경계면에서 값을 알면은 적분하면 이제 여기서의 값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바운더리 밸류, 그 바운더리 밸류를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밸류 그걸 이제 알면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한 내용이 이런 개념을 좀 처음 적용해보는 내용이 그 3단원 끝나고 4단원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했던 그 전 단원 전 섹션에서 했던 이 아이덴티티 내용을 가지고 F가 이제 일로테이셔널이면은 어떤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가 있죠. 뭐 이 부호는 마이너스여도 되고 플러스여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달인 어떤 벡터는 어떤 다른 벡터의 컬러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벡터는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보시면은 given a vector function determine the constant C1, C2, and C3 is F is irrotational. F가 irrotational하다. 지금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로 주어졌으니까 요거 이제 irrotational하다고 돼 있으니까 요거 그 컬 구해보면 0 나오겠죠. 그래서 컬을 한번 구해보면은 카르테시안에서 이제 컬 식이 이렇게 됐죠. AX, AY, AZ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요 AX가 벡터 A의 그 X 성분이 3y 빼기 C1g, 다음 Y 성분은 2x 빼기 2g, 다음 세 번째는 마이너스 C3y 마이너스 g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일로테이션을 하다는 얘기는 이게 0벡터 나온다는 얘기죠. 제로 벡터. 그러면은 뭐 이런 애들을 이제 써줄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했을 때 0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도 0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도 0 나오고,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C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은 빼기니까 플러스 2 나오죠. 플러스 2. 근데 이제 이게 0이라는 얘기죠. 그럼 C3가 2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해당하는 거, 요거 하면은 0 나오고,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C1이죠. 플러스 C1이죠. 마이너스 C1이다. 마이너스 C1도 0. 그러니까 C1도 0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C2, 얘는 3, C2 빼기 3, 얘도 0. 그러니까 C2는 3. 그럼 이제 C1, C2, C3를 알 수 있는 거죠. Determine the scalar potential function V whose negative gradient equals F. 네게티브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펑션이니까
이게 이제 F랑 같은 거니까 V 찾으라는 얘기죠. 이거 V. 지금 요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요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어떤 V 그레디언트 해준 게 F인데 그럼 그레디언트 식 쓰면 되겠죠. 그레디언트 식이 이제 요게 fx 근데 이게 이제 3y 빼기 c1인데 c1이 아까 0이었죠. 그냥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fy인데 fy가 c2x 빼기 2z 근데 c2가 3x 빼기 2z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게 마이너스 c3y 마이너스 z 근데 c3는 2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적분하면은 v는 마이너스 3yx 플러스 어떤 c인데 c는 이제 x에 관한 상수니까 y나 g에 관한 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 k라고 할게요. k1이라고 할게요. 아까 c는 썼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이용하면은 양변 마이너스 취해서 적분하면은 얘는 y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플러스 y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x랑 g에 대한 함수 k2가 있겠죠. 적분 상수로.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적분하면은 g가 있으니까 g는 k3 x랑 y 함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공통된 거를 다 보면은 x에 관한 거부터 쓰면은 마이너스 3 xy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yg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g제곱 이렇게 있죠. 끝인가? 그래서 v1에 대해서는 요것만 있고 이제 요거 k1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어떤 상수 있겠죠. 이렇게 진짜 상수 k1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요거랑 요거 갖고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거랑 요거 갖고 있으니까 되게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Determine the scalar potential function v which negative gradient equals f. 그래서 이제 여기는 f라고 이렇게 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사실은 여기 이렇게 뒤에 어떤 상수가 있겠죠. 근데 the constant is to be determined by a boundary condition or the condition at infinity. 얘 이제 boundary condition이나 아니면은 인피니티에서의 컨디션 값 알면은 이제 이것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렇게 구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정말 기쁩니다. 3단원도 앞으로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